오늘도 직장갑질 119의 핵심 요원 두 분, 박점규 운영위원, 조은혜 노무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데 지난 겨울 우리 시즌 1 했었잖아요. 그때 소개한 문제들도 다 해결된 건 아니라면서요? 해결 안 되고 계속 있는 것도 많다면서요? 네, 이제 저희 직장갑질 119가 만들어진 이후로 꾸준하게 저희가 갑질 제보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즌2 시작할 때도 양진호 갑질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욕설이나 폭언 사례는 아직도 계속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네. 양진호 건을 보고서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네. 횡행하더라. 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김장이나 뭐 혹은 결혼식 동원이나 이런 거는 조금 줄어든 게 보여요. 저희 오늘도 봤는데 그런 제보가 없더라고요. 어허. 그렇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나 이런 건 여전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갑질을 소개해 주실 겁니까? 네, 뭐 개별 사업장 한 군데는 아니고요. 예. 업종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보육 업종이고요. 즉 이제 어린이집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뭐 후원금 강요한다, 원장이 교사한테 폭언했다, 뭐 이런 내용 꾸준히 보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용진 3법으로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사립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또 그 아래 더 어린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여기가 거의 쌍둥이와 비슷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오늘 제가 뜨끈뜨끈한 거 하나 막 들고 왔는데요. 예. 저희가 지난번에 직장인 갑질 지수 발표했잖아요. 예. 평균 35점. 네, 근데 오늘 지금 현재 보육교사, 어린이집 교사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중간 결과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예. 평균 49.2점. 저희가 40점 이상이면 이거 정말 심각한 회사다. 예. 근데 49.2점이고요. 예. 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뭐 시간을 수당을 안 준다거나 그다음에 법정 휴게 시간을 자유롭게 못 쓰고 이런 것들이 전부 80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의 모든 어린이집에서 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갑질로 제기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도 굉장히 높았는데 오늘은 해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에 부당 해고가 특별히 많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추워지는 요즘에 11월부터 1월까지가 소위 해고의 계절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린이집 업종에서는요. 예. 네. 왜 겨울에 특별히 해고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어린이집 특징인데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반을 쓰다가 이제 해가 바뀌면서 아이들도 한 살 먹으면서 반이 바뀌잖아요. 예. 이때 이제 담임 선생님도 바뀌게 되는데 이때를 노려서 해고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바꾸면 학부모들이 싫어하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계약 조건 자체가 1년 단위로 계약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뭐 겨울까지만 일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으면은 뭐 당연히 그냥 해고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아닌데도 해고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1년 계약으로 하는 어린이집도 있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산전후 휴가를 가셨다거나 어떤 뭐 계약 그 기간을 보충하기 위한 건데 보통은 그렇진 않고요. 예.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괴롭혀서 내보내는 건데요. 예. 정말 이게 뭐 연봉이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호봉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봉이 많이 나가니까 그분을 뭐 이제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원장도 있고 특히 이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장이 마음에 안 들고 원장한테 뭐 바른 말 한다거나 하여튼 이런 분들이 연말 되면 집중적으로 쫓겨나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 1년 동안 고생했어. 우리 애들 잘 키우느라고 애썼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때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계절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무슨 트집을 잡아요? 어떻게 해요? 트집을 잡죠. 일단 트집을 잡는데 사실은 원인이라는 게 되게 참 여러 가지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제보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예. 그런 어린이집인데요. 천주교 신자분이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제 합격이 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교무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높으신 분들이 와서 이제 압력을 넣는 거죠. 종교 활동해라. 근데 이제 종교가 다른 종교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몰아내려고 이제 뭐 괴롭히고 뭐 이랬는데 이분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모든 분을 다 원장까지 다 내보내고 원장 새로 들이고 종교 활동에 반발하지 않는 사람들만 새로 뽑고 이런 제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어떤 트집들을 잡습니까? 가장 심한 게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아동 학대한 적이 없는데 학대범으로 몰아가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건데요.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연차가 높은 교사 사례인데요. 이분은 이제 8년간 일했던 분입니다. 예. 네, 원장이 이제 새로 오신 분이었어요. 네, 새로 오셔서 이 교사분을 경찰이랑 이제 학부모한테 아동학대라고 네, 신고를 하신 거예요. 경찰에까지? 네, 예. 그래서 아동학대 그 사유가 뭐냐 하고 봤더니 예. 단순히 이 아이가 국통에 가까이 다가갔다. 어디에? 국통이요. 먹는 국. 어. 그 국을 담아놓는 통에 다가갔다라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신고를 한 거예요. 그 뜨거운 네. 국통 위험한데 거기 네네. 가까이 아이가 갔다. 네, 근데 그걸 안 막았다 그건가요? 네, 그건데요. 어. 근데 실제로 봤더니 뭐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었고요. 위험한 상황도 아니었고 아이가 다치지도 않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원장은 해고까지 해버린 거죠. 이 예. 교사분을. 예. 네. 근데 이제 이 해고 처분에 대해서 다투었을 때 당연히 이제 무효가 나와서 지금 원직 복직 명령까지 나온 상태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복직하신 뒤에 새로운 그 원장님이 일을 안 시키는 거예요. 원장실에 가둬놓고 아직까지도 업무를 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나가란 얘기군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네. 복직 명령 내렸으니까 그걸 안 따르면 또 처벌받을 거니까 네, 복직은 시켜주는데 일은 안 시키고. 네, 이것도 갑질이잖아요. 그럼요. 예. 사실은 그 아동 학대 문제는 정말 언론에 나와서 저희가 확인했지만 예. 좀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리고 그런 교사분들도 계신데 예. 저희들이 확인하면 거의 소수고요, 극소수이고 네. 근데 이제 그게 민감하잖아요, 저희 사회에서.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에게 아동 학대했다, 아이들에게 함부로 한다, 저 교사는 저 교사가 있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학부모에게 해서 네. 학부모가 사실은 이제 확인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교사를 학부모들이 밉보이게 만들고 이제 내모는 이런 걸로 이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도 뭐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이 어린이집 이런 데 아동학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조그만 일이 터지더라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질타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악용하는 거군요, 원장이. 네, 맞습니다. 어. 네. 이걸 악용해서 협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육교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결백하더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협박이 뭐 이런 해고의 위험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예. 네. 특히 이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원장님들이 이제 원장실에서 매일 CCTV를 돌려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교사분들을 이제 수시로 불러내서 너 지금 오늘 이거 한 거 다 아동학대야, 아동학대로 신고할 거야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정말 아동학대라면 확실히 신고를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신고할 뿐만 아니라 원장도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는 반드시 못하게 조치를 하는 건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국통 사례처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는 것도 아동학대로 우선 신고를 하고 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교사분들 입장에서는 언급만 돼도 본인에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 원장의 횡포에 맞서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이런 걸 쓴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언론에 나온 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원장이. 예. 어린이집 CCTV 설치도 사실 국민들의 여론 때문에 설치가 된 건데 이게 또 이런 부작용을 갖기도 하는군요. 네, 원래는 상황 확인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게 원장들의 협박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 입장에서도 자기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생각하면 스트레스는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네, 거기서는 그 학부모들과 교사가 신뢰관계가 높으니까 합의를 해서 CCTV를 설치를 안 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불신의 이제 사실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참. 그리고요, 또 어떤 갑질들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교사분들 경우에는 휴게 시간이랑 휴가를 거의 쓰지도 못해요. 네. 특히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게 식사 시간이라고 하면은
아이들 밥 먹을 때 그 밥 먹는 거 옆에서 다 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자유롭게 쉴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엔 낮잠 시간이 있는데요. 낮잠 시간에는 그동안 이제 아이들 보느라 못했던 서류 업무, 네. 행정 업무를 하고 만약에 좀 이제 시간이 남더라도 아이들이 중간에 깨면은 예. 다 가서 이제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또 이거 가지고 이제 원장님들이 깼는데도 가서 안 보면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 또 이렇게 또 협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러면은 다른 휴게 시간을 어떻게 하냐 원래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라고 했을 때 어떤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없다. 왜냐하면은 너 지금 커피 마시는 시간, 그 다음에 휴대폰 보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합치면 1시간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휴게 시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뭐 초등학생 이상의 아이들은 수업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고 딱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어린이집은 그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긴 추가 인력이 있지 않으면 휴게 시간을 준다 해도 어려울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제보 중에서 그 어느 선생님이 휴게 시간을 주려면 어쨌든 이 어린이집 밖에서 자유롭게 내가 밥도 사 먹고 쉴 수도 있고 차도 마실 수 있도록 휴게 시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나가서 마음껏 쉬어라 이제 이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해고죠. 네.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점심 시간에 맞춰서 이제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네. 올 여름에 폭염이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가서 밥도 사 먹고 이랬는데 매일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원래 그 주변에 휴게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휴게 시설을 설치해 주진 않고 예. 나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어린이집 앞에서 쪼그리고 1시간 있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다행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얼마 전 이제 서울시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인데요. 사실은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 점심 시간은 식사 지도하는 시간으로 해서 근무 시간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에 원장님이 동의를 하셔서 한 15명 정도 일하는 데인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그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하고 근데 그 휴게 시간은 이제 아까처럼 그렇게 거의 못 썼던 건데 그거를 아예 근무 시간이다. 휴게 시간이 있을 수 없다 해서 5시에 퇴근을 시키는 걸로 합의를 하셨대요. 6시간이나 5시간. 5시 네. 그랬더니 네. 이 선생님들의 삶의 질이 엄청 좋아져서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있다고 이런 훈훈한 제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의 갑질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해고 당한 그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예.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제 해고가 아니고요. 이제 알아서 사직하고 나가게끔 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계속 지속적인 협박이나 괴롭힘으로. 네, 예. 사직으로 나가게 되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하니까요. 예. 네, 이게 가장 문제인데 이제 또 선생님들은 또 정말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또 신청을 못하는 게 블랙리스트에 자기들이 오를까봐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여기에? 특히 이 보육업계에 계신 종사자분들이 이 블랙리스트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아하. 네, 이게 실제적으로 아직은 저희도 아직 이거를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블랙리스트라는 거를. 예. 근데 이제 원장님들이 수시로 협박하는 거죠. 너 다른 데 가서 일 못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들끼리 하는 곳이 있어. 이런 예. 식으로 네,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당해고 당했다고 구제 신청한다든지 네. 원장이 갑질에 항의했다든지 네. 그러면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린다. 네. 이런 거란 말이죠. 네. 사실 오늘 여야가 뭐 예산 합의를 했다면서요. 그러면서 박용진 3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그 박용진 3법처럼 이제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공공의 영역이고 공공시설이잖아요. 예. 지방정부나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시장에 맡겨서 비리와 갑질이 막 횡행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박용진 3법이나 사회서비스원이 통과되면 이게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되니까 네.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잘 키울 수 있고 네. 갑질과 비리도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자로 뭐 아날로그녀께서는 저희 딸이 보육교사인데 맘 편히 밥을 못 먹는데요. 애들 깨는 시간도 다 다르고 0682번 쓰시는 분 유치원 선생님들 화장실 청소부터 온갖 잡일 때문에 퇴근이 9시 넘어야 되고요. 화장실 갈 시간 밥 먹을 시간도 모자란답니다. 이런 그 목소리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됐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됩니까? 여긴 노조나 이런 건 없나요?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가입률이 낮죠. 네, 가입률이 낮습니다. 어. 그래서 그
저희가 직장갑질 119 출범하고 나서 어린이집 밴드를 만들었는데 네. 예, 어린이집 교사 현직 교사분들이 지금 1,300명이 가입해 계세요. 어. 이분들이 여기에서 매일매일 사연을 올리면 다른 분들도 답변해 주시면서 예.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다음에 비리나 갑질도 고발하는 걸로 쓰이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노조로 가입하셔서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해고를 막고 이런 좋은 사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밴드 모임 통해서 뭐가 좀 바뀌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제 우선은 이제 본인들만이 당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모든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구나 하는 예. 문제인식을 우선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서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면서 이제 본인이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을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네. 하면 됩니다. 이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예. 위안도 받고 힘도 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울 때의 방법 이런 것들을 서로 네. 공유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질, 폭언 이런 거 있을 때는 무조건 일단 녹음, 예. 그죠? 사진 촬영, 사진 네. 촬영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 녹음, 아무튼 증거 채취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하라 이런 네. 얘기죠. 거기에 블랙리스트 운운한 협박을 하면요. 그것도 또 녹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직장갑질 119에 찾아오셔서 어린이집 밴드에 가입하시면 여기는 원장님은 가입 못하십니다. 네. 예, 어린이집 교사만 가입하실 수 있는데 네. 이분들 저희 전문 노무사 변호사님들이 상담을 해주십니다. 원장이 혹시 속이고 막 가입해서 염탐하는 거 그거 차단할 수 있습니까? 일단 전화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명으로 예. 핸드폰 번호 기입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익명으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좀 많이 문을 들겨주시고 저는 그 아주 잘 운영되는 어린이집도 많죠. 이런 얘기를 좀 마지막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물론 많겠습니다만 아까 그 평균 점수 직장갑질 우리나라 전국 평균이 35인데 이쪽 영역이 49점. 49점이라는 걸 듣고 이건 좀 심각하구나 생각이 드는군요. 네, 오늘 어린이집 문제 좀 진단해봤습니다. 직장갑질 119의 조은혜 노무사 박점규 운영위원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